자, 이제 지수의 범위를 유리수로 확장해서 공부를 해나가 보는데, 유리수는 크게 나눴을 때 정수인 것과 정수가 아닌 것으로 계열을 한번 나눠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중에 지수가 정수인 케이스는 직전에 자세히 살펴보고 왔으니까 이번에는 지수가 유리수는 유리수인데 정수 아닌 유리수인 상황을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자, 지수가 정수 아닌 유리수일 때는요, 이때 밑이 양수면은 이 수가 정의가 되는데, 자, 이 수가 실수로서 정의가 되는데, 만약에 지수가 정수 아닌 유리수인데 밑이 0이나 음수다? 자, 그런 수는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수는 자,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걸 먼저 한번 들어봐 두세요. 자,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밑이 왜 양수여야 정의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곧이어 배경 설명을 좀 할 거고요. 우선은 자, 밑이 양수해야 된다는 거 들어봐 두면서 양수의 정수 제곱도 실수로서 정의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그냥 양수의 유리수 제곱은 실수구나라고 봐주면 돼요. 이런 수 다 실수입니다, 지금. 자, 양수의 유리수 제곱 이거 다 실수예요. 그럼 그 수에 대해서 값을 어찌 생각해 줄 거냐?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약속이고 정의라 봐주면 되는데요. 이 정의는요, 지수의 범위를 유리수로 확장하더라도 지수 법칙이 성립하도록 생각하자니, 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 거다 봐주면 되고, 이 정의에 대한 배경 설명은 밑이 왜 양수해야 되는가, 그와 함께 곧이어 자,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정의에 익숙해져 봅시다. 밑이 양수라 가정하고요. 양수의 유리수 제곱은 이제 거듭지역근으로 봐주는데, 구체적으로는 지수가 지금 유리수죠. 그 지수의 분모를 근호 좌측 상단으로 가져오고 지수의 분자를 근호 안쪽으로 가져오면서 자, 이런 수가 있으면 n제곱해서 a의 m제곱되는 양수다라고 봐주면 돼요. n제곱근 a의 m제곱과 같은 수라고 봐주면 돼요. 예를 좀 볼게요. 5의 3분의 2제곱 양수의 유리수 제곱, 자, 실수로서 정의되는데 이 수의 값은 어찌 생각해주면 되냐? 세제곱해서 5의 제곱되는 양수다라 봐주면 되고, 자, 얘는 세제곱근 5의 제곱과 같은 수고, 지금 근호 안쪽에 25가 적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자, 얘네들 전부 같은 수입니다, 지금. 세제곱해서 25 되는 양수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얘기하고 가는데, 이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는요, 그 지수를 갖다가 분모를 값이 2 이상인 정수로 봐주고요. 분자를 정수로 봐주면서 이제 거듭제곱근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 봐줄게요. 양수의 유리수 제곱, 자, 얘는 실수로서 정의되는 수고, 그러면서 그 얘도 거듭제곱근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자, 보면은 지수를 봐주세요. 유리수죠? 자, 근데 음수입니다. 그때는 이 마이너스 부호를 요 분자 쪽으로 올려서 분자가 마이너스 2다. 자, 분자가 마이너스 2란 정수다라 봐주고 분모는 3이라는 값이 2 이상인 정수로 봐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 값이 2 이상인 정수를 근호 좌측 상단으로 끌고 가고, 자, 분자를 통째로 근호 안쪽으로 끌고 가면서 얘는 세제곱하면 8의 마이너스 2제곱 되는 양수다라 봐주면 돼요.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5를 분모 쪽으로 끌어내려서 자, 마이너스 3을 근호 좌측 상단으로 가져가려 하면 이런 표현은 없죠. 근호 좌측 상단에는 그 값이 2 이상인 자연수를 위치시켜 놓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거듭제곱근에 대한 기호를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지수가 정수 아닌 유리수인데 음수예요. 그럴 때, 자, 그런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5를 분자 쪽으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근호 안쪽으로 데려오면 된다는 거 한번 들어봐 두고, 자, 결론적으로 얘는 세제곱근 8의 마이너스 2제곱과 같고요. 자, 근호 안쪽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세제곱근 하고 나서 근호 안쪽에 8이 2의 세제곱과 같으니까, 자, 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으로 봐줄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밑이 지금 0이 아닌 상황에서 근호 안쪽만 보세요. 밑이 0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정수 지수들에 대해 지수법칙 성립한다는 거 앞에서 공부하고 왔죠. 그러니까 근호 안쪽에서는 우리가 안팎으로 지수끼리 곱한다라고 봐가지고, 자, 2의 마이너스 6제곱과 같아요, 근호 안쪽이. 그러면은 얘랑 얘랑 자리 바꿔서 이렇게도 적을 수 있거든요. 근호 안쪽에 있는 수를. 자, 위치 바꿔 적었어요, 지수끼리. 밑이 0이 아닌 실수라서 지금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4분의 1의 세제곱이 들어와 있어요, 근호 안쪽에. 세제곱해서 4분의 1의 세제곱 되는 양수는
그냥 4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얘는 생각하다 보니 4분의 1과 값이 같구나라는 것도 봐줄 수 있습니다. 얘는 0.25라고 값이 딱 떨어지는 자 그런 수였던 거예요. 자 거기까지 얘기해 보면서 이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엔 또 뭐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m이 1인 경우에 대해서 식을 따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식에서 m 자리에 자 1을 위치시키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그 근호 안쪽에는 a의 1제곱이나 a나 같으니까 1이 생략되어 있다 보면은 m 자리에 1 위치한 거 맞죠? 그래서 이 정의에서 자 따라 나오는 정의다. 이 정의에서 파생된 정의다라고 봐도 무방하겠고 m이 1인 자 그런 특수한 경우에 대해 식을 따로 적으라는데 여하튼 밑이 계속해서 양수라는 가정하에 n이 2 이상인 정수고 a의 n분의 1제곱과 같은 수는 자 우리 n제곱해서 a 되는 양수다라 봐주면 된다는 거예요. 얘는 n제곱근 a와 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관련 예시를 볼게요. 3의 2분의 1제곱 양수의 유리수 제곱이니까 얘는 실수로서 정의가 되는 수고 자 그에 대해 값을 생각해주자면 2를 이쪽으로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1을 이쪽으로 근호 안쪽으로 들고 가요. 그래서 다 적어보면은 사실 다 생략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얘는 그냥 루트 3이라 보면 됩니다. 제곱해서 3되는 양수라 보면 되고 그렇게 봤을 때는 양수의 2분의 1제곱이 와 있으면요. 자 그 양수에 그냥 루트 씌운다 보면 돼요. 5의 2분의 1제곱은 루트 5고 7의 2분의 1제곱은 루트 7이고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자 그 다음에 12의 3분의 1제곱 양수의 유리수 제곱이니까 실수로서 정의되는 수다 보면 되고 자 그 값을 생각할 때는 세제곱해서 10이 되는 양수다. 세제곱근 10이다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 정의에 대해 무턱대고 지금은 적응을 해나가고 있어요. 이 정의에 익숙해지는 시간 가져봤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수의 범위를 유리수로 확장함에 따라 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배경을 이제 생각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밑이 또 왜 양수해야 된다는 거지 밑과 관련해서 제약 조건이 붙는 이유도 하나하나 앞에서 얘기했듯 생각을 좀 해볼게요. 지금부터 자 정수지수에 대해 성립하던 이 지수 법칙이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성립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생각을 좀 해줄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정의를 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정의의 배경에 대해 얘기를 좀 할 거고 자 밑이 0이 아니라는 가정 아래 정수지수에 대해 이 지수법칙 성립한다는 거 우리 잘 정리를 하고 왔죠 이전에. 그러면 이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이 계산 룰이 이 지수법칙이 그대로 성립한다고 가정을 좀 하고 자 얘기를 계속 해나갈 건데 먼저 여기를 봐주세요. A가 양수라고 전제를 좀 깔고 생각하자는 건데 A는 이 식들에서 보면 밑입니다. 자 밑 A가 양수라고 밑과 관련해서 제한 조건을 좀 걸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 곧 이어서 이 보충 설명 좀 보탤 건데 어쨌든 지금은 이 밑 A가 양수로 가정을 좀 하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렇게 전제를 좀 깔고 생각할게요. 그럼 A가 양수인 상황에서 자 이 지수 자리에 정수 말고 유리수를 위치시켜 놓고 생각을 할 건데 모든 유리수를 우리 지금과 같이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2분의 5 또는 뭐 마이너스 3분의 1 같은 유리수들 전부 다 자 분모가 2 이상인 정수 그리고 분자가 정수인 형태로 식을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분모가 2 이상인 정수고 지금 분자가 정수인 상태로 유리수를 나타내 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그냥 유리수에 대한 표현이다 보면 되고 지수 자리에 이렇게 유리수가 왔을 때도 여전히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계산을 해나갈 수 있냐 안팎으로 지수끼리 곱합니다. 자 지수 법칙 성립한다는 가정 아래 요렇게 곱해서 nn 지워지며 a의 m제곱과 같다라고 자 결론을 펼쳐나갈 수 있어요. 얘가 계산 끝에 a의 m제곱과 같다라고 자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a가 양수라는 전제 아래서 자 이 a의 정수제곱은 결과적으로 양수입니다. 지금 이 m이 그 양의 정수더라도 양수의 양의 정수제곱 양수고 m이 0이더라도 양수의 0제곱 양수고 m이 음의 정수더라도 양수의 음의 정수제곱 양수예요. 자 A의 m제곱은 양수예요. 그리고 이 n이
자, 값이 2 이상인 정수다 그랬는데 뭐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 n은. 자, 그 상황에서 이 괄호 안에 있는 n을 n제곱해서 이 양수가 나온다는 거는 얘도 양수겠네라는 걸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자,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a의 n분의 m제곱은 n제곱해서 a의 m제곱되는 양수인 거네요. 자, 그럼 a의 n분의 m제곱은 a의 m제곱의 양의 n제곱근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말을 갖다 식으로 옮기자면 a의 n분의 m제곱은 n제곱근의 a의 m제곱이라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이 지수 법칙이 여전히 유지되도록 생각을 하자니 자, 이런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밑이 양수라는 그 밑과 관련된 제한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자, 이런 수를 n제곱해서 a의 m제곱 되는 양수라고 지금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m이 1인 경우에 대해 특히나 자, 여기 따로 식을 적어놨는데 지금 m이 1인 상황을 생각해 주자면 식이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밑이 여전히 양수라는 가정 아래 지수가 n분의 1이다. 그럼 우리는 이 수를 n제곱해서 a 되는 양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이 정의를 할 때 다짜고짜 밑이 양수라고 좀 전제를 깔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밑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한 조건이 붙는 이유를 이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밑이 양수인 상태에서 지수가 유리수일 때 이런 수를 이렇게 생각하기로 정의를 했죠. 특히 m이 1인 경우에 대해 식을 따로 적어놨는데 여전히 밑이 양수인 상태에서 지수가 이렇게 n분의 1일 때 자, 얘를 n제곱해서 a 되는 양수라고 생각하기로 정의를 했죠. 이 지수 법칙이 지수 자리에 유리수가 위치하더라도 여전히 성립할 수 있도록 자,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 건데 그 과정에서 밑이 양수해야 된다라고 밑과 관련해서 제한 조건이 이렇게 따라붙는 이유를 지금부터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밑이 왜 양수여야만 하냐? 이미 지수가 자연수 범위에서 정수 범위로 확장되면서 밑이 0이면 안 된다라고 제한이 걸린 상태입니다. 자, 이 수식에다가 지금 a의 정수제곱 이와 같은 형태의 식을 적어주자면 이미 밑이 0이면 안 된다라는 가정이 깔린 거예요. 자, 지수가 정수 범위로 확장이 됨에 있어서 밑이 0이면 안 된다고 제한 조건이 걸려있죠. 그 상황에서 지수가 유리수 범위로 또 확장이 되면서 이번엔 밑이 음수여도 안 됩니다. 자, 밑이 이제 양수여야만 된다라는 건데 그럼 밑이 음수면 왜 안 되냐? 이 지수 법칙이 자, 지수 자리 유리수가 위치할 때도 여전히 성립하도록 생각하자니 이 지수가 유리수일 때 밑이 음수게 되면요 모순이 생겨요. 자, 어떤 모순이 생기냐? 이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2의 1제곱으로 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자, 1이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우리 마이너스 2의 1제곱을 이렇게 좀 생각해 줄게요. 밑이 지금 음수인 상태죠. 그때도 지수 법칙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자, 식을 적어 나가자니 이렇게 식을 적어 볼 수 있는데 안팎으로 지금 지수를 갈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괄호 안을 보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들어와 있죠. 이 마이너스 2의 제곱이 2의 제곱과 같으니까 자, 이 부분을 2의 제곱으로 바꿔치고 나면 식을 이렇게 적고 나면 또 지수 법칙 적용해 결론을 이렇게 도출해 줄 수 있겠는데 자, 어때요? 처음과 끝을 봐주세요. 밑이 음수여도 지수 법칙 여전히 성립한다라고 가정했더니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가 2와 같다라는 자, 이런 모순적인 결과를 도출해주게 되고 아, 이렇게 모순이 발생하네. 그래서 지수 법칙 여전히 성립하도록 생각하자면 밑이 음수인 상황은 모순 발생시키니까 자, 빼야겠다. 그래서 밑이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에서 자, 이제는 0뿐 아니라 음수도 밑자리에 올 수 없다라고 제약 조건을 걸고 유리수 지수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밑이 양수인 상태에서 유리수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된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앞서서 밑이 양수인 상황에서 이 유리수 지수에 대해서 양수의 유리수 제곱은 이 실수로서 정의가 되고 이 수를 거듭제곱근꼴로 정의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고 왔죠. 이 정의들은
지수의 범위를 유리수로 확장하더라도 지수 법칙이 성립하도록 이렇게 약속이 된 거라서 자, 이 정의들을 바탕으로 지수의 범위를 유리수로 확장하더라도 지수 법칙은 여전히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유리수 지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수 법칙 적용하면서 수를 계산해 줄 수 있는데, 자, 그럼 그 지수 법칙 적용 시에 주의해야 될 점과 그 다음에 계산 때 알아두면 좋은 팁들 몇 가지 정리해 보려 하거든요. 먼저 주의사항부터 얘기할게요. 앞에서도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밑이 음수인 경우에는 자, 유리수 지수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수는 정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음수의 유리수 제곱, 이거는 자, 일단 정의되지 않는 수다 보면 되고, 그래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8 같은 걸 보게 되면 자, 얘는 일단 실수로서 정의되는 수인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없기 때문에. 자, 이건 그냥 표현 오류라 보면 되고, 그럼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어찌 생각해야 되나요?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8 되는 실수가 딱 하나 있는데 그걸 갖다 우리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기호로. 그리고 이걸 세제곱근 마이너스 8에 읽죠. 자, 그래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잘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되니까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따라 자, 얘는 마이너스 2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 공부한 내용을 적용해주자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여기 홀수 위치한 상태에서 근호 안쪽에 마이너스 5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 마이너스 5 밖으로 뺄 수 있다는 거 우리 자세히 얘기를 했었죠, 앞에서. 그래프의 대칭성과 함께 자, 이 사실이 성립한다는 걸 확인해보고 왔는데 마이너스 5 밖으로 빼 생각할 수 있고, 지금 8이 2의 세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2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이다 보고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공부한 내용 적용해보자면 밑이 양수인 상태에서 정수 아닌 유리수가 자, 지수 자리에 섞여 있어요. 그래도 우리 밑이 양수기 때문에 지수 법칙 적용 가능한 상황이고, 마이너스 5 달아놓고 자, 요 부분 계산하자면 안팎으로 지수끼리 곱한다 생각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5 달아놓고 2의 1제곱이니까 그냥 2다 적을 수 있죠. 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갖고 마이너스 2와 같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뭐 어떻게 생각하던지 간에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와 같은 수고 실수로서 정의되는 수인데, 자, 얘를 갖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해보면 자, 밑이 양수일 때만 적어볼까요? 밑이 양수인 경우에만 이 정수 아닌 유리수 지수가 정의가 되고요. 밑이 음수거나 0이면은 자, 정수 아닌 유리수 지수는 정의가 되지 않아요. 0의 3분의 1제곱도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 8의 3분의 1제곱 같은 거 정의가 되지 않고요. 반면에 그 8의 3분의 1제곱은 정의가 되고요. 자, 그러면서 얘가 세제곱근 8과 같다라는 내용 적용해갖고 우리 여기서 계산을 했었죠, 그죠? 요 내용 잘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지수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일 때 밑이 음수면 지수법칙 적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이 수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 이 수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위아래로 똑같이 적혀 있는데 지금 얘는요, 여기서랑 다르게 정의가 되는 수예요, 실수로서. 자, 우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생각해야 돼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거든요. 그 9의 2분의 1 제곱이에요. 자, 이 수는 지금 9의 2분의 1 제곱이라 보면 되고, 9의 2분의 1 제곱은 루트 9로서 3이다라 생각하는 건 올바른 흐름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얘는 3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어찌 자, 잘못 생각을 하는 거냐? 마이너스 3에 제곱 걸려있고, 자, 거기다가 2분의 1 제곱 걸려있는 상황에서 지수에 정수 아닌 유리수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밑이 음수입니다. 이때는 앞서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수법칙 성립하지 않고, 자, 지수법칙 적용하면 모순이 발생하니까 적용하면 안 되거든요, 지수법칙을. 근데 안팎으로 지수끼리 곱해야지라면서 지수법칙 적용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적용해본다 칠게요. 그러면은 안팎으로 지수끼리 곱해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3과 같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 수가 3인데 마이너스 3과 같다면은 이건 엄청난 모순이죠.
우리 3이 마이너스 3과 같다라는 어이없는 결론을 도출하는 상황이고, 자, 이런 모순이 발생하므로 밑이 음수고, 그 지수에 정수 아닌 유리수가 섞여 있다? 자, 지수 법칙 적용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에 지수 법칙 성립한다. 그래서 적용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 지수가 정수 아닌 유리수인 상황에서도 밑이 양수면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여기 예시가 나와 있죠. 이미 우리 여기서 지수 법칙 적용했었는데 밑이 양수니까 정수 아닌 유리수가 지수에 섞여 있어도 자, 지수 법칙 성립한다. 지수 법칙 적용해야지라고 했었는데 지금 밑이 양수랑 음수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수 법칙 적용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수를 이렇게 계산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거 조심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지수 법칙이 애초에 성립하지도 않는 상황이고 적용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예요. 자, 기본적으로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밑이 양수라면은 그런 수에 대해 지수 법칙 적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수가 유리수일 때 이 알아두면 괜찮은 계산 팁을 좀 얘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두 가지 정도 얘기해 볼 건데 먼저 볼 건 뭐냐면 우선 밑이 양수라 가정을 계속 하고요. 이 식을 봐주세요. 자, 무슨 얘기할 거냐? 지수가 그 정수 아닌 유리수인데 음수라고 가정을 좀 해주세요. 자, 지수가 정수 아닌 유리수인데 음수다? 그렇더라도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처럼 역수 형태로 수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하고 얘, 자, A의 마이너스 N분의 M제곱하고 A의 N분의 M제곱이 역수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먼저 좀 봐둘 건데, 자, 둘이 역수라는 걸 수식을 통해 확인을 해볼게요. 어찌 확인하면 되죠? 둘이 곱해서 1 나오는 걸 보면 되죠. 자, 둘이 곱해서 1 나오는 걸 좀 확인해 볼게요. 밑이 양수라 가정했으니까 유리수 지수에 대해 지수 법칙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앞뒤로 지수끼리 더한다 칩시다, 지금. 그러면은 지수가 그냥 0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값이 1이구나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 둘이 곱해 값이 1 나오네요. 그럼 얘하고 얘는 서로 역수란 걸 생각해 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에 이 식이 성립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관계식이 성립하겠다는 건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분수식 보면서는 분모가 지금 n제곱근 a의 m제곱과 같기 때문에 이 분수식을 이렇게도 적을 수 있다는 거.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둘의 관계에 좀 일단 주목을 할게요. 둘이 역수라는 거. 그러면서 예시를 좀 봅시다. 이 수하고 이 수는 양수의 유리수 지수 조합이니까 지금 실수로서 정의가 되는 수들인데 자, 둘이 보자마자 역수라는 거 알아챌 수 있겠습니까? 밑이 자, 9로서 같고 지금 지수 보세요. 절대값 같습니다. 근데 부호 반대죠. 자, 그럼 둘이 역수라는 걸 우리 알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살펴봤듯이. 그걸 증명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둘이 역수라는 걸 우리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겠는데 지수법칙 공부했으니까 지수법칙 적용해서 값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두 수에 대해. 자, 9는 3의 제곱이니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3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으로 봐가지고 밑이 양수기 때문에요. 안팎으로 지수끼리 곱한다고 지수법칙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곱해서 자, 지수 부분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고 3의 마이너스 3제곱은 27분의 1과 같다는 거 금방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9가 3의 제곱이니까요. 자, 3의 제곱이 2분의 3제곱으로 보고 밑이 여기도 지금 양수기 때문에 유리수 지수가 섞여 있어도 지수법칙 적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안팎으로 지수끼리 곱합시다. 그러면은 지수가 최종 3이고 3의 세제곱 27이라 할 수 있죠. 얘는 27, 얘는 27분의 1과 같은 수고 계산 끝에 우리는 진짜 역수 맞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 보자마자 역수라는 거 알아챌 수 있어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지수가 음의 정수가 아니더라도 지수가 정수 아닌 유리수일 때도 음수 지수가 위치했다면 역수 형태로 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자, 한번 예시와 함께 생각해 봤고요. 옆으로 넘어갑시다. 여기서 무슨 얘기할 거냐? 자, 그냥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여기 적혀 있는 건데 지금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n제곱근 ab와 같다는 거, 요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자, 앞에서 공부하고 왔죠. 근데 이 식이 성립함을 자, 우리 그 거듭제곱근을 유리수 지수로 바꿔갖고 지수법칙 적용해서 한 번 더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해볼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 이 거듭제곱근을 자,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지수법칙 적용해서 뭔가 이 거듭제곱근에 대한 계산을 처리하면 자, 우리가 수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일단 여러분이 들어봐야 돼요.
자, 그걸 한번 얘기해 보면서 이 등식 성립함을 확인해 볼게요.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자, 이렇게 풀었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러고 나면 지금 지수끼리 같은 상황이에요. 밑이 기본적으로 양수라 가정한 채로 생각하고 있고, 자, 그럼 유리수 지수에 대해 지수법칙 적용해서 식을 이렇게 적어나갈 수 있는 거 맞나요? 지수끼리 같으니까 이 지수로 묶어서 얘네들을 표현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공부했던 정의에 따라 AB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AB와 같다라고 할 수 있으니, 자, 공부했던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성립함을 앞에서 한 다른 방식으로 확인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쯤이면은 이 유리수 지수를 거듭제곱근으로 바꿔주는 것도, 또 반대로 거듭제곱근을 유리수 지수로 바꿔주는 것도 형태 변형하는 게 좀 자유자재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갑시다. n제곱근 a의 m제곱 괄호 안을 먼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유리수 지수로.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m제곱 취해져 있다라고 식을 봐주면서 밑이 양수라 가정한 상태니까, 자, 지금 또 지수법칙 적용할 수 있어요. 유리수 지수에 대해. 그 상황에서 안팎으로 지수끼리 곱해 식을 이렇게 적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공부했던 정의에 따라, 자, 얘는 n제곱근 a의 m제곱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처음과 끝을 봤을 때, 공부했던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성립함을, 자, 또다시 앞에서와 다른 방식으로 확인해주고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봐줄게요. 지금, 자, 요 기호 안쪽을 봐줄게요. n제곱근 a를 먼저 a의 n분의 1제곱이라 봐준 채로, a의 n분의 1제곱이 이 기호 안에 들어있다라고 상황을 봐줄 수 있죠. 자, 이 식을 이렇게 봐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a의 n분의 1제곱에다가 n분의 1제곱 취해진 상황이라고 이 식을 또 봐줄 수 있겠고, 밑이 양수라 가정한 상태니까, 자, 유리수 지수에 대해 지수법칙도 적용하면서 안팎으로 지수끼리 곱해서 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공부했던 정의에 따라 a의 mn분의 1제곱은 mn제곱근 a와 같다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또 성립함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거듭제곱근에 대한 계산을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지수법칙 적용해 끌고 나가면 우리가 좀 더 편할 수 있다는 걸, 자, 들어봐 두자 그랬어요.